매일같이 목표 상승률 7%를 향해 달려가는 럭키세븐 시간이고요. 주식명가 MTNW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이 오늘 안녕하지 못합니다라고 앞서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말 그대로 엔비디아 효과로 미증시 잘 가나 했는데 이보다도 또 실적이라든지 금리에 대한 우려에 따라서 다시금 잠잠해지는 흐름이었습니다. 우리 시장도 오늘 프리마켓에서부터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못한데 그래도 어제 시장 그리고 이번 주를 돌아보면서 전략들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으로 외국인 기관의 순매수 상위 탑10 리스트를 함께 살펴본다면 그래도 어제 삼성전자 외국인이 매수했고 10만전자 회복 나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조선, 해운, 철강주들 강했고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 17만 원 갈 거고 SK하이닉스 100만 원까지 갈 수 있다라는 목표 주가까지 나왔거든요. 이에 대해서 위원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거래소 부분에서 외인과 기관의 매수가 겹쳐지는 것이 바로 삼성전자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SK하이닉스가 아니고 삼성전자인가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도 가지실 텐데 전일자 그리고 국내 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의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의 움직임 여기서는 세론적인 측면의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일 시장에서 국내 반도체 섹터 안에서는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SK하이닉스, 이수페타시스도 신고가를 갱신했지만 음봉으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반도체를 제외한 전력기기라든지 아니면은 제약바이오 쪽으로 자금이 좀 많이 유입이 된 그런 상황이죠. 한마디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엔비디아 실적 이후에 호재에서 팔겠다라고 하는 그런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고요. 외국인들은 전일 삼성전자는 한 5,500억 정도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거래소 전체 외국인 순매수가 7,500억 정도 수준이거든요. 대부분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 강도를 높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시장은 CCL 관련된 이슈 그리고 HBF 관련된 이슈에 주목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본다면 조금 아쉬웠던 기판, 심텍, 대덕전자, 그리고 TLB, 코리아 서키트 이런 종목들의 흐름 자체는 그동안 11월 달에 시장 조정 부근에서 사실 기판 애들은 기판 산업 쪽은 차익 실현이 나타나지 않고 시장에 역행하는 한마디로 우상향하는 그런 포인트를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기판 쪽은 전일자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소화되는 그런 구간이었다라고 보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대표적인 국내 시클리컬 산업이죠. 이제 시클리컬 산업에서 이제 장기 계약에 대한 니즈로 확대되는 한마디로 구조적 성장 산업으로 변화에 대한 포인트를 보여주는 그런 자리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시장 지금 현재 프리마켓에서의 움직임이 좋지 않아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SK하이닉스는 HBM4에 대한 것을 계약을 확정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정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본다면 HBM에 몰두해 있는 SK하이닉스 대신에 삼성전자는 아직 HBM4에 대한 공급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한마디로 계약이 확정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협상이 SK하이닉스보다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점과 지금 디램 그리고 낸드 시장에 대한 가격 급등에 삼성전자의 그 디램 원세 공정의 확대 이를 통해서 가격 마진에 대한 것을 더욱더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HBM을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지 못한다라고 해도 단기적으로 가격이 급등 나타나고 있는 디램의 마진율로 지금 삼성전자의 실적은 좋아질 가능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오늘 지금 아랫꼬리를 달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점, 전체 나스닥 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에 대한 하락분을 반영을 했다라고 한다면 장 초반에 NXT 시장에서 아랫꼬리를 달고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 지금 현재 전일 움직임을 제외하고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조정을 좀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전에 있었던 저점, 11월 달의 저점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포인트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10월 달에 있었던 장대 양봉에 대한 가격을 지지하면서 박스권 하단을 지지하는 것은 상당히 유의미한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 간략하게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과 이집트 간의 MOU 체결에 소부장 그리고 AI주들 어제 강한 흐름을 나타냈고요. 중국과 일본의 관계 악화에 따라서 우리나라로 여행을 온다고 하는데 이에 따라서 카지노, 화장품, 여행주들 올라갔고요. 단기로 갈 문제가 아닌 듯 싶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한 전략들 챙겨보도록 하겠고 이렇게 부진한 시장 안에서는 역시나 해답은 또 바이오가 되는 걸까요?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축소되는 그런 모습에서 단기적으로 기술 이전에 대한 니즈를 보여주고 있는 이 제약바이오 섹터의 자금 유입은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 전체 산업들이 어느 정도 눌려 있었던 그런 압박이 해소되면서 제약바이오 쪽으로 추가 자금이 전일자 굉장히 잘 나타난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보로노이 그리고 이게 마지막 자리를 D&D 파마텍이 차지를 하느냐, 펩트론이 차지를 하느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전일자는 펩트론의 강세가 상당히 크게 나타난 그런 상황이죠. 여전히 GLP-1 관련된 장기 지속현 그리고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니즈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이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것인데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는 조정에 대한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 자금의 흐름이 지금 현재는 중일 관련된 리스크의 반사수혜를 얻는 화장품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호텔, 여행, 카지노 이쪽에 쏠린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자금에 대한 부분은 기술 이전에 대한 니즈를 보여줄 수 있는 제약바이오 쪽으로 자금 유입이 나타나고 있죠. 펩트론 전일자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오늘 지금 현재 프리마켓에서 1.5% 정도 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라이 릴리와의 공동 연구 개발을 통해서 오토 인젝터라고 하는 그런 제품이죠. 한마디로 그 주 1회 주사기를 월 1회 버튼으로 전환시키는 그 기술을 조만간 12월 전후로 발표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이전에 D&D 파마텍의 경구용과 메쉬에 대한 상승의 뒤를 이어서 펩트론의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일자 강한 상승에 따라서 차익실현 매물을 좀 소화를 하고 있는데 이전 고점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특히 이제 국내 바이오 섹터의 비중 자체가 SC 제형인 알테오젠 그리고 ADC인 리가켄바이오, 보로노이 이 세 알테오젠, 보로노이, 리가켄바이오를 좀 제외하고는 GLP-1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포집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펩트론과 D&D 파마텍의 추가적인 우상향 포인트 기대하시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관련한 바이오주들 잠시 뒤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 먼저 첫 번째로는 LS 일렉트릭 자연스럽게 AI 전력 수요 증가하니까 어제 신고가 경신 나왔었고 잘 가다가 지금 프리마켓에서는 다소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LS 일렉트릭이 전일자 신고가 53만 9천 원을 찍고 나서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는데 50만 원 안착이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일자 새벽 시장, 미국 시장에 대한 AI발 버블론 이 리스크를 통해서 상승폭을 반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수주에 대한 모멘텀과 성장에 대한 가이던스는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과 미국 시장에 대한 공략 포인트 거기에 엔비디아의 800VDC 관련된 플랫폼으로 에너지 산업에 대한 전환 포인트가 나타나는데 그 안에서 SST 관련된 제품을 납품할 가능성이 가장 큰 기업 중 하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S 일렉트릭은 제가 10월 17일 날 안내드렸던 종목이고 전전일에 또 한 번 우리 럭키세븐 오후장을 통해서 안내를 드렸던 종목이죠. 신고가 돌파 이후에 오늘은 다시 한번 21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시장 안에서 전체 시장이 눌린다, 조정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향후 가이던스
방향성이 명확한 그런 산업의 대장주들을 다시 한번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목표가 70만 원 유지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 70만 원 유지 말씀해 주셨고요. 속도를 조금 내서 본다면 에이프릴 바이오, 대형 기술 수출 그리고 임상 성공에 따라서 바이오주들 올라갔는데 에이프릴 바이오의 경우에는 어떤 호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임상에 대한 니즈, 기술 이전 건수가 3건 이상 늘어날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라고 하는 에이프릴 바이오의 성장 모멘텀이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사지 않으면 딱 두 가지로 레포트가 나타났던 것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유하거나 보유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에 대한 니즈에서 에이프릴 바이오를 놓치고 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지금 현재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과거에서부터 안내를 좀 드렸지만 11월 11일 눌림목이 나타나는 구간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하죠. 에이프릴 바이오가 41,000원 돌파 이후에 다시 한번 조정폭이 조금 소폭 나타났는데 시장 상황 대비해서는 굉장히 단단한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이프릴 바이오 목표가 48,000원 상향 유지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 48,000원 목표 주가 상향 조정 적어주셨고요. 세 번째 종목, 마지막 종목 될 것 같습니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의 경우에는 어제 23%가량 폭등하기도 했고 어제 종가 17%대 급등으로 거래 마쳤는데 마찬가지로 오늘은 조금 조정 나옵니다. 이런 조정 이용해 봐야 될까요? 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새롭게 엔비디아 관련 종목으로 좀 부각도를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종목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에이프릴 바이오와 함께 11월 11일 날 안내를 드렸던 종목인데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 굉장히 크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점과 두산전자의 비지 산업에서 CCL 부분, 한마디로 두산전자의 내년 매출을 1조 원을 기대한다라고 한다면 국내에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의 회로바 HVLP라고 하는 제품의 확장성, 그 라인에 대한 증설 여부가 더욱더 확대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의 그 경쟁 회사인 코테크라고 하는 회사와 이제 물량에 대한 싸움을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다라고 한다면 연간 매출에 대한 니즈가 더욱더 확대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11월 11일 안내드린 이후에 고점을 찍고 나서 단기적으로 물량을 좀 소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한다면 현재 5일선과 10일선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1차 목표가 42,000원 달성이 나타났습니다. 2차 목표가 48,000원으로 상향하면서 유지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가 달성 나왔고 이제 2차로는 48,000원으로 목표 주가 올려다 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공략주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장 안에서 기회 볼 수 있는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잠시 소나기가 내리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은 지금 현재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는 중국과 일본에 대한 무역 분쟁, 그를 통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형주가 어디인가라고 본다면 저는 화장품 섹터 안에서의 움직임에 주목도를 높이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명 아모레퍼시픽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PR이 아니라 아모레퍼시픽을 고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모레퍼시픽이 A바이오 머티리얼즈와 지금 협업을 진행을 하면서 시카라고 하는 이 제품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적으로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점, 그를 통한 성장에 대한 매력도와 현재 차트상 저유형 구간에서에 대한 반등이 상당히 유의미한 그런 흐름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분기 대비해서 3분기에 대한 실적이 좋아졌는데 이번에 중국과 일본에 대한 분쟁이 더욱 격화됨에 따라서 반사 이익을 최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차트적으로 전일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강한 장대 양봉을 통해서 이전에 있었던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은 상당히 유의미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 13만 7천원 미만에서는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1차 목표 가격은 15만 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12만 5천 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략주 아모레퍼시픽 골라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15만 원, 손절 라인은 12만 5천 원으로 대응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공략주도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있을 이벤트가 하나 있죠. 미국의 주파수 경매에 집중도를 높여야 된다라고 한다면 국내에서 미국과 중국의
분쟁을 통해서 통신 장비 업체들이 국내 업체들이 1차 벤더로 선정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RFHIC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실적은 서프라이즈를 달성하면서 밸류적인 매력도를 더욱더 높이고 있는 것은 상당히 강력한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방사청에서 추진하는 국책과제에 대한 선정을 통해서 자금에 대한 확보가 나타난 그런 상황이고요. 전력 증폭기와 질산 칼슘 관련된 이슈에 국산화 추진을 진행하고 있는 선도주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전에도 추천을 한번 드렸는데 고점에서 저는 분할 매수에 대한 측면으로 대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 구간이 이전에 있었던 그 저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구간에서의 반등 포인트가 나타날 가능성, 특히 이 미국의 주파수 경매 이후에는 장비에 대한 통신 장비에 대한 포지션이 더욱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감안하고 대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현재 구간에서 저는 3만 원 미만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1차 목표가 4만 원, 이 손절 가격은 2만 5천 원 잡고 대응하겠다. 이렇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올 주파수 경매 관련해서 공략주로 RFHIC 골라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4만 원, 손절 라인은 2만 5천 원으로 대응해 보겠습니다.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